얼마나 대단했는지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죠. 네, 이게 지금 야, 저기가 예 KBS 와, 앞에 여의도 네. 광장이에요.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잖아요. 나무가 있을 맞습니다. 때는 시멘트 광장, 큰 넓은 광장에 이렇게 많은 이산 가족이 모이신 거예요. 저기 지금 대형 버스들도 쫙 줄지어 서 있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도 다 내려서 이렇게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얗게 보이는 데가 이제 물론 천막도 있을 거고 네. 이 바닥에 모두 사연판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그 KBS의 본관 건물에 벽보를 붙이다 저 높은데 사다리까지 놓고 붙이다가 붙일 면이 없어요. 정말 또 정말 감사한 건 붙였을 때 옆에 내 사연을 잘 보이게 해서 옆으로 절대 침범을 안 했어요. 그렇지, 가리면 안 되시죠. 그 사연 가리지 않게 전부 붙이다 보니 붙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바닥에 붙이기 시작해서 본관에 계단에 붙이고 길을 내고 가다 보니 여의도 광장, 시민대 광장까지 전부 다 벽보를 붙이게 된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저긴 지금 누워 계신 건가요? 자리를? 하루 종일 거기서 가족 찾느라고 사연판을 여기저기 둘러보고 다니다 보면은 한 서너 시간 지나면 그냥 이대로 그냥 누워서 거의 탈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눈 붙였다가 또 다시 또 일어나서 사연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보다 보면 실제 방송이 아니고 이 사연판을 읽다가 가족을 찾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김일중 씨도 이 사진 보시면은 좀 느낌이 다르시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오죽하면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저 자리를 뜨지를 못하고 지키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수 씨는 어때요? 저런 사진들도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을 건데. 저 때 당시에 그 가족들을 찾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산의 아픔이라든지 이별의 아픔을 잘 공감하기 어려운 세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진을 보니까 마음 아픈 게 네.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의 여의도 공원 그 일대를 부르는 말이 있었어요. 통곡의 벽이었어요. 네, 통곡의 광장. 여의도를 그때 모든 분들이 통곡의 광장으로 불렀는데 왜냐하면 눈물로 썼고 눈물로 읽고 사연판 한 장 한 장이 마치 통곡 같았거든요. 어쨌든 그분들에게는 이 통곡의 광장의 사연판이 가족 만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간절함들이 이산가족 한 분 한 분의 간절함들이 TV를 보시던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당시에 이산가족들이 그 억수가 쏟아지는 빛 속에서 추운데 어떻게 지내시겠냐고 하면서 모포를 트럭에 가득 싣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땡볕에 아니면 바닥에 그냥 앉아 계시니까 신문지를 트럭 하나 싣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앞에서 어묵을 파시는 아저씨는 이산가족들 오들오들 떨고 계시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자기가 파는 어묵을 그냥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먹을 게 라면이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여름에 덥다고 부채를 이만큼 사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간이 화장실도 생겼죠. 또 이동 전화 부스도 생기죠. 심지어 철도청에서는 이산가족도 움직일 때 쓰시라고 기차표를 3장씩 무료로 주기도 했죠. 특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우리 대학생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글을 모르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당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요만큼 펼쳐놓고 그냥 주저앉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연판 적는 것도 만들어져서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달려와서 사연판도 써주는 그야말로 지금 생각하니까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 33년 동안 가족을 찾으며 애타게 사셨던 이산가족 도와주자.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138일 동안 네. 어떻게 그 방송을 진행을 했을까? 물론 이제 우리 김동건, 신은경 아나운서 팀들도 함께 방송을 진행한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날을 함께 아나운서들도 교대로 2인 1조로 해가지고 138일 사연판을 다 읽어야 되니까 네. 제가 가장 길게 방송했던 게 16시간 35분이었어요.
우리 일중 씨 요즘 라디오 방송 열심히 또 하루에 라디오 2시간씩 두 생방송하죠. 네, 라디오 2시간이에요. 저 축구 중계 봤는데 축구 중계도 뭐 네. 연장전까지 가도 네, 2시간 2시간 조금 넘는 거 뭐 넘죠?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시작해서 16시간 35분까지 해봤어요. 와. 그러니까 정말 식사랑 화장실 이런 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식사를 이제 중간에 뭐 자 부산 나와주세요. 부산 나와요. 창원 나와주세요. 이제 연결을 해요. 그럼 그게 한 3분, 2분 좀 지나요. 그때 얼른 뒤에 가서 김밥 한 줄 다 못 먹어요. 그렇죠. 두세 개 우물우물 먹고 들어와서 앉고 와. 화장실은 거의 못 가고 아니면 정말 급할 때는 남녀가 혼자씩 앉아서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40년 전이거든요. 지금 만약 다시 한다면 할 거예요. 그죠? 네, 다시 또 힘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산가족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 네. 근데 16시간 35분 동안 잠이 안 온다는 거는 그건 철인이죠, 철인. 이게 체력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한 2시, 3시까지는 버텨요. 근데 3시쯤 지나면 그때는 상봉 가족도 뜸해요. 상봉 가족이 막 뛰어 들어오면 그때는 인터뷰하느라고 정신이 번쩍 나는데 뜸하고 사연만 읽으면 꾸벅꾸벅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그 물파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여기다 딱 발라요. 그러면은 막 따갑잖아요. 그럼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잠을 깨우고 그렇게 긴 시간, 가장 긴 게 16시간 35분이었지만 보통은 10시간, 뭐 12시간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이튿날 아침에 그 당시에 진행했던 아침 제 정규 방송을 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정규 방송들을 하시고. 하고, 네, 제가 진행했던 지금의 아침마당 전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스튜디오 830, 그것도 1시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오후에 방송 시작하고 그렇게 긴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이 아팠거나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상 깊은 사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제일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충격적으로 만났던 남매들인데 오빠가 그 남매들 만나서 확인한 후에 첫 마디가 아버지가 군수였잖아. 아버지 청살시켰잖아. 그 어린 남매들이 보는 앞에서 청살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남매 경우는 1.4.5대 때 피난 가다가 영등포역에서 어린 남매가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끈으로 몸을 묶었어요. 근데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나 잠깐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올게 하고 풀어놓고 나간 게 영영 33년에 이별이 된 거예요. 그리고 KBS 그 공개홀에서 34년 만에 그 끈이 이제 이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만세, KBS 만세 하면서 스튜디오를 뱅글뱅글 돌면서 소리를 치셨던 그 장면은 방송에서 참 많이 나고 저도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는데 누이 동생 아버지 엄마 살아있어 아주 발견다 아버지 엄마 살아있어 아버지 대전 서요 대전 삽니다 내가 대전 사는데 일부러 다 접수를 해가지고 첫날 통화가 안 돼 여기 붙이질 않아 속이 타서 서울로 왔어요 3일 동안 밤잠 못 자고 여기서 했습니다 아이고 방송은 싼맛이 방송은 싼맛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족, 또 남매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들인데 잠깐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저예요. KBS 대전 방송국과 제주 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방송국 나와주세요.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오, 기억나요. 네네.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너의 이름이 네 김씨가 아니고 허씨야 네.
허현옥이라고. 내 이름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나 이름 모르고. 이제 이름도 찾으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이제 죽어도 한이 없어. 그러면 나이는 어떻게? 야, 네, 네. 기억나. 저는 기억나요. 네, 여러분 만약에 오빠하고 우리 아영 학생은 벌써 울고 있는데 눈물이 나요. 네, 네.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빠하고 이렇게 헤어져서 33년 만에 만나서 내 오빠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 그 감격이 어땠겠어요. 이 두 분은 개성이 고향이에요. 근데 개성에서 아버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일사후퇴 때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집에 일하는 아저씨 손을 잡혀놓고 아저씨 보고 얼른 데리고 내려가라고. 우리가 학교일 마무리하고 바로 내려가겠다 하고 헤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 그러니까 전쟁 고아가 되신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울 수가 정말 다 눈물 나는 사연인데 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스피드하게 진행해야 되니까 울지를 못했는데 이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방송을 생방송하다 말고 그냥 뒤로 뛰어나갔어요. 뒤에 가서 한참 울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어떤 저는- 노래였나요 그때? 그때 저도 오빠 생각이 났거든요. 이현옥이를. 지금 이전 씨는 참질 못하고 지금 뒤로 빠졌습니다. 네, 정말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옆에 서 있기도 정말 서 있을 수가 없네요.